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여기까지 쓴 건 좋아요. 근데 여기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데이터를 여기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데이터를 여기서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 컨트롤러의 역할이 아니고, 컨트롤러는 유효성 검사 정도만 처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목과 내용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목이 여러분들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서브젝트가 뭐 트림, 양쪽의 공백을 제거했는데 is empty, 비어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제목이 입력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리턴, 그러니까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컨텐츠도 입력이 안 됐을 경우로 대비해서 여기다가 컨텐츠, 얘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일을 수행하는 게 바로 컨트롤러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리포지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서비스 정도만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면 되냐? 만드는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자, 컨테이너로 일단 들어갑니다. 자, 컨테이너로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자, 만드는 순서가 중요해요. 여기 거의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할 때는 무조건 리포지터리 서비스 그 다음에 컨트롤러 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널 포인트 있었으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public static 그 다음에 article service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new article service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면 된다. 자, 컨트롤 눌러가지고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하면 된다? 아티클 패키지 안에다가 만들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 있는 것들 좀 옮겨볼게요. 아티클 서비스 생성자 메서드 실행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요 녀석들 있죠? 사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베이트로 다 막아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얘네 지금 안 쓰고 있지 않나? 그쵸, 얘네들 안 쓰고 있죠 사실. 이거 이제 필요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안 쓰고 있었는데 계속 만들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필요 없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int id는 아티클 서비스, 여기서 아티클 서비스는 만들어줘야 되니까 private 아티클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 서비스에서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에서 그 서비스 리모컨을 그러니까 주소값만 공유해주면 되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아티클 서비스에서 라이트라 쓰겠습니다. 라이트. 자, 라이트 메서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서브젝트랑 컨텐츠 이 두 가지를 넘겨주면 되고요. 컨트롤 눌러서 create 메서드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 있죠? 요 쿼리 서비스한테 요런 식으로 토스 해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렇게만 써주면 된다. 물론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바로 써도 돼요. 상관없는데 그냥 뭐 의미상 이렇게 쓸게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쇼 리스트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리스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거를 아티클로 변경하고요. 아티클 대어 쓸게요. 그 다음에 아티클스라고 쓰고 아티클 서비스에서 get 아티클 이런 식으로 쓸게요. get articles 복수니까 여러 개를 가져오니까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쿼리 있죠? 얘는 내부적으로 요 쿼리를 날려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게 있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MySQL util 보면 어딨어?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리스트, 셀렉트, 아티클, 셀렉 로우스. 이렇게 쓰고 폼은 좀 쓸까요? 폼은 일단은 서비스 코드를 어떻게 쓰는 게 좀 더 나으려나 고민 좀 해볼게요. 아티클을 넘겨준다. 자, 이렇게 씁시다. 자, 여기다가 반복문 돌릴게요. 자, 맵 쓴 다음에 아티클 맵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아티클 리스트 맵,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아티클스를 여기다가 구현을 좀 해줄게요. 퍼블릭, 프라이베이트라 쓰고, 리스트, 아티클 리스트라 쓸까요? 아티클 서비스, new array list.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티클 리스트에다가 add 해수는데 new 아티클 웹 이렇게. 그러니까 new 아티클을 이제 객체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객체 인자값으로 뭐 넘기게 되면 누가 실행이 된다?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여기다가 담아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리턴을 할 때는 그냥 이제 아티클 리스트만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여기도 그냥 이렇게 써줄까요? get articles를 만약에 is empty다, 아예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주긴 해야 되거든요.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줄까요? 그냥 return 널을 해주고, 만약에 얘가 널이 아니다, 뭐 널이라 써주고 else라 써줄까요? else. 어차피 이거 뭐 둘 중에 하나 실행이 되니까 널이면 그냥 return 널 해서 보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에서는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가 널이다. 자, 널이면 존재하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다. 좋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 가져올 때도 굳이 이렇게 써줄 필요 없고 그냥 아티클스에서 아티클에서 get id, 아티클을 써주고, 아티클 리스트라 통일할까? 아티클 리스트라 통일합시다. 됐어요. 아티클에서 얘 같은 경우는 아티클 get id 해서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아티클에서 get subject.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디테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필요 없거든요. 그냥 아티클을 쓴 다음에 아티클 서비스에서 find by id라 써줄게요. 자, find by id는 뭐냐면 내가 id 값 줄 테니까 그 id 값에 맞는 게시물 가져와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create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런 쿼리 좀 날려주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카운트를 이용해서 날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리스트가 아니죠. 맵, 스트링, 오브젝트, 아티클 맵, MySQL 유틸에서 select row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티클 맵 자체가 이지 empty 비어있다. 그러면 너를 리턴해주게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는 아티클 new 아티클 써서 아티클 맵 이렇게 넘겨주면 되고 인자값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리턴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new 아티클 리턴해줘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조금 더 직관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도 아티클이 널이다. 그럼 널이면 얘는 뭐냐면 id 값 넘겨서 그 게시물 객체 가져오라 했는데 이게 없다라고 하면 그 id에 맞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d번 여기다. 요거 쓰면 됩니다. 요거 써주면 되고요. 이제 요거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게시물 존재하지 않는다 했고 요것도 마찬가지 이제 필요 없고요. 한 큐에 처리가 되는 거죠. 얘를 통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만 해주면 된다? article get id, article get reg date. 코드가 훨씬 더 간편해지는 거죠. cut get update date, article get subject, article get content. 됐다. 자, 그 다음에 수정. 자, 수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이제 이거 굳이 필요 없죠. 어디서 가져오면 돼요? 유효성 검사에 대한 코드는 여기 있으니까 얘한테 이제 요거를 부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찾았으면 반영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굳이 여기서 이렇게 쓸 필요 없고, 그래, 제목과 내용은 받읍시다. 제목과 내용은 받고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아티클 서비스에서 업데이트. 그러면 얘는 id, 서브젝트, 컨텐츠 같이 넘겨줘야 됩니다. 컨트롤 눌러서 요거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됐어. 요렇게. 그 다음에 SECSQL 써주시고. 자, 그러면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딜리트도 마찬가지로 요건 있어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네요. 요거 이제 중복된 코드가 확실히 죽는 거예요. 메서드 하나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티클 서비스에서 delete라고 써주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id, 얘는 id만 넘겨주면 되겠네요. 크리에이트 하시면 되고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끝났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 데이터를 분리를 한 거예요. 각각의 역할별로 코드를 분리한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컨트롤러는 유효성 검사 처리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효성 검사 처리에 필요한 코드가 누구도 필요하냐면 이 modify, 게시물 수정, 얘도 필요하죠. 그래서 얘도 같이 써주고요. 그러면 이제 제목과 내용 입력 안 하면 통과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목과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했을 때 통과시키는 거고, 그래서 아티클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은 아니지만, 쿼리를 이제 이용하는 녀석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냥 분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서비스에서 write라는 메소드 호출하고, write한테는 서브젝트 컨텐츠 이제 막 넘기면 얘가 이제 전산 처리하는 거죠. 쇼리스트도 마찬가지고, get articles 하면 아티클을 다 가져오는 거고, 없으면 이제 널이 되는 거고, 널이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있으면 가져오는 거고, 디테일도 마찬가지. find by id 해서 내가 id 값 줄 테니까 그거에 맞는 게시물 객체 가져와라. 그럼 find by id에서 지금 이제 셀렉로 하게 되면 2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준 건데, 비어있으면 널 주면 되고, 널이 아니면 new article 객체 생성해서 그걸 인적값을 넘겨주면 그 게시물 객체 리모컨을 여기다 줘서 그걸 리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한번 실행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user article write. 자, 작성되죠?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스트도 마찬가지죠. 잘 되고요. 디테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이디 뭐 7번 하면 이런 거 존재하지 않죠. 그죠? 당연히 여러분들 6번 게시물 입력하게 되면 6번은 존재하니까 이렇게 상세 보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딜리트.
id는 6번. 이렇게 하면 6번 게시물 삭제되는 거고. 그 다음에 modify는 그냥 이것만 해볼게요. 하면 6번 게시물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뭐 한 거야? 아티클 서비스 도입한 거예요. 됐습니다.